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몸속의 비밀 메신저에 관한 겁니다. 노벨상을 받은 한 발견이 어떻게 거대한 코끼리와 아주 작은 박테리아를 하나로 묶을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는 프랑스의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 자크 모노의 한마디로 시작합니다. 박테리아에 적용되는 것은 코끼리에게도 적용된다. 이게 얼핏 들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생물학의 아주 근본적인 원리는 모든 생명체를 관통한다는 굉장히 강력한 선언이었어요.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포 하나가 전부인 박테리아랑 몸무게가 13톤이나 나가는 코끼리 사이에 도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다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미스테리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몸의 비밀 메신저, 그리고 이들이 해결해야 했던 근본적인 문제, 바로 협응의 문제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차이가 진짜 명확하죠? 박테리아 같은 단세포 생물은 그냥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자급자족이 가능하죠? 하지만 우리 인간이나 코끼리는 완전 다릅니다. 수조개나 되는 세포들이 심장세포, 뇌세포, 피부세포처럼 각자 자기 역할만 하거든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요. 이 수많은 연주자들을 조화롭게 이끌려면 누가 필요할까요? 바로 지휘자죠. 우리 몸의 지휘자, 그게 바로 호르몬인 겁니다. 근데 말이죠,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진짜 골머리를 앓았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목표 세포 근처까지 가는 건 알겠는데 대체 어떻게 그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서 명령을 전달하는 걸까요? 그 방법만큼은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완전 미스테리였죠. 자, 이제 이 미스터리를 푼 영웅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제목부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세포의 초인종 누르기라.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얼 서덜랜드 박사입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아드레날린이라고 부르는 에피네프린에 주목했어요. 우리 막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심장 막 뛰고 그러잖아요. 그때 나오는 게 바로 이 에피네프린이거든요. 이게 간이나 근육세포한테 가서 지금 비상사태, 빨리 에너지 만들게 포도당 내놔!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서덜랜드의 목표는 딱 하나. 이 명령이 대체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비밀을 밝혀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덜랜드가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요. 바로 2차 메신저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호르몬이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포 안에 있는 어떤 심부름꾼한테 메시지를 대신 전달한다는 아이디어였어요. 그리고 그 심부름꾼의 정체는 사이클릭 AMP라는 물질이었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초인종 비유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째, 에피네프린이라는 우편 배달부가 우리 집, 즉 세포 문 앞에 도착합니다. 둘째, 문에 달린 특정 초인종, 즉 수용체를 누릅니다. 셋째, 그 소리를 듣고 집안에 있던 하인, 그러니까 사이클릭 AMP가 네 하고 반응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하인이 집주인에게 가서 우편 배달부가 전하려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메신저인 호르몬은 정작 집 안으로는 한 발짝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 밖에서 초인종만 누르고 가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는 정말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발견이 훨씬 더 큰 그림으로 이어지거든요. 바로 모든 생명체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실행 신호라는 새로운 생물학 원리의 발견으로 말이죠. 서덜랜드는 이 사이클릭 AMP가 다른 많은 호르몬에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메신저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니 어떻게 사이클릭 AMP라는 똑같은 심부름꾼 하나가 이 호르몬 말도 듣고 저 호르몬 말도 듣고 전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하인, 즉 사이클릭 AMP는 한 명이지만 집집마다 문에 달린 초인종, 다시 말해 수용체가 다른 거였어요. 에피네프린은 에피네프린 전용 초인종만 누를 수 있고 다른 호르몬은 또 그 호르몬에 맞는 초인종만 누를 수 있는 거죠. 어떤 초인종이 눌리느냐에 따라서 하인이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예기치 못한 발견이죠. 자, 보세요. 서덜랜드가 동물세포에서 이 원리를 제안한 게 1960년쯤이에요. 그런데 5년이 지난 1965년에
과학계를 발칵 뒤집는 보고가 하나 나옵니다. 사이클릭 AMP가 세상에 박테리아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이어 다른 단세포 생물들에서도 줄줄이 발견되기 시작했죠.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박테리아는 호르몬 자체가 없거든요. 다세포 생물처럼 복잡하게 신호를 주고받을 일이 없으니까요. 아니 그런데 호르몬 심부름꾼이 왜 있는 걸까요? 이건 마치 편지는 없는데 우체통만 덩그러니 있는 꼴이잖아요. 완전 모순이죠. 자, 드디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마지막 장입니다. 코끼리와 박테리아, 이 둘을 하나로 묶는 그 고대 신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이클릭 AMP는요, 애초에 호르몬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 정체는 수십억 년 전 아주 원시적인 단세포 생물들이 쓰던 생존 신호였던 거죠. 주변에 먹이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당장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환경 변화에 반응하는 가장 근본적인 신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멋진 반전을 통해 우리는 맨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코끼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박테리아에게도 적용된다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반대였던 겁니다. 박테리아에게 적용되던 원리가 코끼리에게도 적용된다고요. 결국 호르몬이라는 시스템은 아주 나중에 다세포 생물이 등장하면서 이 아주 오래되고 근본적인 신호체계 위에 덧붙여진 뭐랄까 업그레이드 버전이었던 셈이죠. 이 발견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얼마나 깊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눈부신 증거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볼 수 있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박테리아부터 코끼리,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에 이르기까지 이 지구의 모든 생명을 이끄는 또 다른 고대의 신호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